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유도하기 위해서 외식 창업의 흐름이 가성비 전략으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무한리필 같은 형태의 전략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고 반복해서 콘텐츠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가성비 운영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무한리필 고깃집과 일반 가성비 고깃집을 비교하면서 마진을 취할 수 있는 자영업 운영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성비 고깃집을 운영하며 이익을 보려면 어디서 마진을 남겨야 할까요? 당연히 고기에서도 일부 마진을 남겨야 하고, 그 다음 주류에서 마진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기본 제공 메뉴들을 줄여 원가율 관리를 해야 하고, 사이드 메뉴를 추가 주문하도록 유도해 객단가를 높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무한리필 고기 뷔페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조건이 반대로 운영되고 있기에 월 매출 1억이 나와도 남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무한리필 고기 뷔페에 가면 무한으로 제공되는 고기 외에도 피자, 치킨, 떡볶이 등 사이드 메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메뉴를 준비하려면 매출에서 원 재료비만 50%에 육박하게 됩니다. 음식 장사에서 마진을 남기려면 보통 30% 중반대에서 원 재료비가 관리되어야 하는데요. 무한리필은 이미 여기에서부터 글러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한리필 고깃집의 이용 제한 시간은 보통 2시간이죠. 사실 일반 고깃집에 가서 식사와 술을 함께 해도 2시간 내외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무한리필의 2시간 이용 제한은 왠지 일찍 나가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2시간을 어떻게든 채우며 한 개라도 더 먹고 싶은 심리를 발동하게 하고, 고기로 배 채우지 여유롭게 술을 마시는 손님은 거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고기 뷔페는 1억 매출이 나와도 주대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입니다. 일반 가성비 고깃집을 운영하며 기대할 수 있는 마진을 25% 정도로 잡고 운영한다면 고기 등 메인 음식에서 15% 정도 수익을 남기고, 주류 판매에서도 10% 정도 주대를 남길 수 있어야 합쳐서 25%의 수익이 남을 수 있는데, 무한리필 고기 뷔페는 원재료 마진과 주대 마진이 거의 남지 않으니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고기 뷔페는 보통 1만원 후반대의 성인 1인 이용 가격 외에 테이블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는데요.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고객 1인당 평균 고기 소비량은 400g 정도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요즘 일반 고깃집에서 1인분을 보통 150에서 180g 정도에 판매를 하니 1인당 일반 고깃집 기준 2.5인분 정도를 먹는 건데요. 사실 저 정도의 양을 충분히 다 먹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배불러도 본전 뽑으려고 일단 고기를 굽고 보는 패턴을 보입니다. 조금 남으면 옆 접시로 치워버리고 새로 고기를 가져와 또 굽기를 반복하는데요. 어차피 같은 가격 내는 건데 남겨도 되지 뭐 라는 심리가 작동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 고깃집에서 1인분을 시키고도 이렇게 남길까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결국 무한리필이라는 프레임이 사람들을 이렇게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결국 버려지는 음식도 상당해 원 재료비가 일반 음식점에 비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물가 시대의 무한리필은 분명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외식 트렌드입니다. 하지만 창업 아이템으로서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무한리필 고기가 맛있다고 느끼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 기대치를 낮추고 이 가격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정도의 생각으로 드시겠죠. 사실 무한리필이 아니어도 가성비로 고기를 즐길 수 있는 곳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무한리필 고기 뷔페에 가는 이유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먹기 위함이라면, 비슷한 가격으로 다양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100g 단위로 고기를 파는 고깃집들도 있는데요. 100g 단위의 양이면 보통의 고깃집보다 1인분의 양이 작긴 하지만, 대신 그만큼 1인분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전략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성비 고깃집들을 분석해봤습니다. 100g 단위로 고기를 파는 프랜차이즈 중에 가장 매장 수가 많은 건 미진축산인데요. 2019년에 부산에서 시작된 미진축산은 현재 부산에만 68개의 매장이 있고 전국에 약 120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고기 종류로는 돼지고기가 가장 많고 소고기에 닭고기까지 판매되고 있는데, 직접 맛을 보기 위해 매장에 방문했습니다. 평일 저녁 식사 시간에 방문했는데 매장은 비교적 한산했고요. 그런데 주문하려다 보니 100g 단위로 주문이 안 된다고 안내가 적혀 있고, 실제 테이블 오더로도 주문이 들어가지지 않았습니다. 최소 주문도 500g 이상부터 가능한데 200g 단위로만 교차 주문이 되는 것이기에 다양한 고기 종류를 맛본다는 취지가 애매해지는데요. 이럴 거면 100g 단위로 판매한다는 금액은 왜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100g당 가격이 4,400원인 삼겹살과 6,900원의 꼬들살, 그리고 7,900원의 소갈비살까지 시켰는데, 개인적인 입맛에는 국내산인 돼지고기 꼬들살보다는 미국산 소고기인 생갈비살이 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테이블당 3,000원의 상차림비가 붙었는데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상차림비가 별도라는 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가성비 고깃집답게 고기 500g에 주류 3병, 스팸 도시락까지 먹어도 5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격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매장의 운영 방식이 좀 달라서 100g 단위로 고기를 파는 곳이 더 없을까 찾다가 이번에 발견한 곳은 상록회관인데요. 상록회관은 안산에서 소자본으로 시작되었다고 알려진 곳인데 작년부터 매장 수가 늘어서 현재는 70여 개의 매장이 있었습니다. 안산 본점이 유명하다고 해서 방문을 해보니 야장 분위기의 노포집이었는데요. 연탄불 석쇠로 굽는 분위기여서 어릴 적에 아버지 따라가던 연탄구이집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는 부위별로 가격이 가장 낮은 삼겹살과 목살은 100g당 5,500원이고요. 그리고 소고기인 갈비살과 토시살은 7,900원으로 미진축산과 100g당 가격이 비슷하거나 약간 높았는데요. 그래도 여기는 미진축산처럼 첫 주문은 무조건 500g 이런 조건 없이 모든 부위가 첫 주문부터 100g 단위로 소량 주문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고기뿐 아니라 해산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제철 해산물이 모두 입고되어서 대하, 전복, 가리비, 굴, 키조개 등이 판매되고 있었고요. 가리비, 전복 등의 해산물은 10,000원 초중반의 가격으로 고기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손님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부위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렇게 되면 매장 입장에선 객단가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주문을 해보니 테이블당 객단가는 2, 3인 기준 7만원대 정도로 보이는데 보통 다른 고기 브랜드의 2, 3인 테이블 단가는 10만원 초반 정도에서 형성됩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성비 고깃집들은 고기 부위 종류도 일반 고깃집보다 3, 4배 정도 많은 10가지 이상이나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식재료 관리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곳의 운영 전략은 고기를 원하는 대로 싸게 먹는 대신 주류 마진을 지키는 모습이었고요. 주류는 평균적인 판매 가격인 5,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을 보니 치즈 가리비를 함께 시켜 먹는 분들이 많아서 따라서 시켜봤는데 15,000원의 가격이라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양이 꽤 많았습니다. 요즘 조개구이집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의 양을 15,000원에 주는 곳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가리비를 시키면서 주변 테이블을 보니 신기하게도 모든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결국 이곳은 해산물에서 마진을 포기하고 고기와 술에서 마진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손님 입장에선 압도적인 가성비라고 느낄 만한 곳이고 고기와 해산물을 동시에 구워 먹는다는 메리트도 있기에 이곳은 평일 저녁인데도 손님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연탄불을 사용하는데요. 연탄이 수세 비해 원자재 가격은 저렴하지만 관리가 훨씬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별도로 연탄을 보관할 장소도 필요하고 연탄불을 붙여 온도를 유지하며 손님 테이블에 옮길 때까지 또 이 온도를 유지할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숯불구이의 경우 불이 약해지면 숯을 조금 추가하면 불이 다시 일어나지만 연탄의 경우는 통째로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고기 맛은 미지축산과 반대로 제 입맛에는 소고기보단 돼지고기가 더 맛있었는데요. 치즈가리비는 만약 이곳에 오신다면 꼭 드셔보시길 강추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요즘 쉽게 보기 어려운 연탄구이에 가성비 고기, 해산물까지 정말 혜자스러운 매장이지만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 입장에선 정말 손이 갈 부분이 많아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 점주분한테 안 힘드시냐고 여쭤보니 매장 오픈 이후 살이 9kg이나 빠질 정도로 일이 고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생하는 만큼 매출은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장 내 20여 개의 테이블로 평균 7만원 정도의 객단가가 나온다고 보면 1회전에 140만원의 매출이 나오는 것이고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영업시간 동안 3회전 정도가 웨이팅 걸리며 돌아가는 구조로 보이기에 일매출 400만원, 월매출 1억원 이상이 가능한 형태로 보였습니다. 제가 무한리필은 월매출 1억원이 나와야 손익분기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에 비해 미진축산과 상록회관은 무한리필과 달리 거의 모든 테이블에 술이 깔려 있었기에 월매출 1억이면 마진도 어느 정도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른들이 술 마시러 와야 고기도 더 많이 시키고 주대 마진도 남고 추가 사이드 메뉴를 주문하며 객단가도 올라갑니다. 특히 상록회관은 포차 느낌이어서 무한리필과 달리 고기와 해산물에 저녁 겸 술 마시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보였는데요. 해산물과 고기를 함께 취급하기에 일반 고깃집보다 노동 강도가 2배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높은 노동 강도가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도 가능해 보이네요. 하지만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애시당초 미지축산이나 상록회관처럼 다양한 식재료를 다루는 곳은 오토 매장이나 반오토로 운영하기 힘든 형태이기에 점주가 되실 사장님이 직접 매장을 운영하며 관여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사장님이 매니저 등을 고용해 편하게 운영을 하실 생각이라면 다른 쪽을 알아보시길 권하고 싶네요. 매장의 분위기는 미진축산은 최근에 육미제당, 고기사롱 같은 고기뷔페 매장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깔끔한 느낌이었고 상록회관은 사실 화려하거나 세련된 인테리어는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7080 추억의 노포 느낌인데요. 다소 어수선하게 느껴지는 벽에 붙은 가격표와 메뉴판도 옛날 노포집 컨셉에서 나온 듯합니다. 그런데 상록회관 방문 후
후 추가적으로 100g 단위로 판매하는 가성비 집들을 찾다 보니 상록회관과 복사 붙여넣기 수준의 가게들을 발견했습니다. 등불회관, 을지로 연탄구이, 마을회관이라는 곳들이었는데 간판, 메뉴 구성까지 상록회관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통해 알아보니 상록회관 초창기에 가맹사업을 위한 정보 개설을 만드는 동안 당시 지인들에게 매장을 먼저 열어줬던 3호점에서 5호점 점주들이 가맹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컨셉만 가지고 별도로 차리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봉구비어를 사례로 미투 브랜드의 폐해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아이템을 가지고 유사하게 운영하는 사례는 요즘도 일어나는 중으로 보이네요. 또한 민축사는 가족들과의 식사 또는 회사 단체 회식 등을 할 만한 장소라면 상록회관은 편한 친구들과 술 먹는 장소의 느낌으로 타겟층이 좀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도 두 곳 모두 무한리필 고기 뷔페처럼 빛 좋은 개살구보다는 훨씬 실리적인 매장으로 보였는데요. 자영업을 통해 돈을 벌려면 장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초기 창업 비용도 아껴야 됩니다. 또한 장사의 핵심이자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원금 회수가 언제 되는가인데 자영업자분들의 착각 중 하나가 원금 회수가 안 된 상황에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점포를 오픈하고 오픈빨이 짧으면 2개월, 길어봐야 3개월 정도 간다고 봤을 때 오픈 때는 대부분의 브랜드가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할 수 있지만 오픈빨이 빠지고 나서는 평균 매출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마진율을 계산해야 원금 회수가 언제 될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무한리필 프랜차이즈의 경우 원금 회수는 짧으면 2, 3년, 길면 5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민축사는 2022년 가맹점 연평균 매출이 9억 5,600만 원 정도로 월 매출이 8천만 원에 달했지만 2023년 말 기준으로 가면 가맹점 평균 연매출이 4억 5,800만 원, 월 매출은 3,800만 원 정도로 절반 이상 감소했기에 현 시점에서의 창업은 원금 회수가 좀 더딜 것 같고요. 반면 상록회관은 올해 폭발적인 성장을 하며 앞서 말씀드렸던 고기에서 15% 내외의 마진, 주류에서 10% 내외의 마진이 남는 구조로 현재 평균 24에서 25%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1억 원 초반의 초기 투자 비용으로 1년 안에 원금 회수를 목표하는 모델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같은 월 매출을 기록해도 원가율 절감과 주대 마진을 통해 무한리필과는 다른 순이익 기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지만 타겟의 대상을 확실히 해 그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찾을 수 있다면 그만큼 장사의 성공 확률도 높아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금의 불경기 상황을 탓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이런 상황에 먹힐 수 있는 외식 아이템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도움되는 콘텐츠였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